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있어 하는 주제가 뭘까요? 제일 관심이 있어 하는 주제. 우리가 배웠던 것도 있죠.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죠? 그죠? 네 가지의 W와 하나의 H. 뭘 몰라요, 다 알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렇죠? 이게 단순한 거였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주제들을 함축해 놓은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제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그게 베스트셀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이건희 회장이 어떻게 그렇게 크게 회사를, 그룹을 키웠는가. 이건희식 사고법, 경영 방식, 그런 내용을 장황하게 풀어놨는데, 결국 이거더라고요. 딴 게 아니고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본질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 본질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어떻게 응용하느냐의 차이지,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자, 첫 번째 뭐죠, 여러분? 언제죠, 언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뭐죠? 어디서? 그 다음 또 뭐죠? 무엇을? 우리가 이제 이게 문장을 구성할 때 문장에는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장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why, 왜. 그 다음에 여기 또 없는 게 뭐죠? how죠. 예.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아이고, 애들이 얼굴이 창백해져서 올라오네. 고생했습니다. 잠깐 제가 광고를 하면 이 엘리베이터 고장이 난 거 없고요. 지금 점검 중이고, 화장실 6층 화장실 이용하십시오. 한 층만 내가십시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중에서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뭘까요?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제일 궁금해하는 게 있잖아요. 네? 무엇을? 네. 아니, 그러니까 어떤 당위로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보다는 당장 내가 현실적으로 알아야 할 거, 궁금한 거, 나의 주된 관심사 어디에 쏠려 있어요? how죠, how. 그래, 돈 벌어야 되는 거 알아. 근데 어떻게 돈 벌어? 그렇잖아요, 그죠? 성적 올라야 돼. 응? 우리 아이들 성적 올라야 돼. 근데 어떻게 하면 성적 오르지?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알아.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거지?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when과 where는 언제 어디서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건과 상황이에요. 그렇죠? 조건과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what과 why는 뭐죠? 당위에 대한 문제예요. 당위. 뭘 할 것이냐, 왜 하느냐.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해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왜 그래야 되는지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how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마땅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죠. 여러분, 서점에 가면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뭐죠, 여러분? 인문학서적이 아니에요. 네, 자기개발서예요. 그죠? 그게 보면 다 뭐예요? how에 대한 얘기예요, 다. 그런데 그 제목에 혹해가지고요, 사잖아요? 정작 how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죠? 속는 거죠. 네. 여러분, how를 정말 알면 그 저자가 그 how를 얘기해 주겠습니까? 그쵸? 네? 그쵸, 여러분? 안 그래요? 이 책을 읽으면 내가 궁금해하던 이 how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다. 엄마들이 제일 많이 속는 게 뭐예요? 자녀 학습법에 대한 얘기. 그죠? 응? 나는 이렇게 공부해서 서울대 들어갔다. 엄마들이 열심히 봅니다. 네. 그런데 결국 보면요, 어떻게에 대한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질 않아요. 그렇죠? 재테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러분? 재테크도 마찬가지. 네. 네.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 이 어떻게의 문제가 굉장히 우리로서는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 어떻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when과 where는 조건과 상황이라고 했죠.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어디서 그런 일이 터졌는지, 언제 그런 일이 시작됐는지, 이런 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어떤 운명과도 같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 어떻게의 문제. 이 어떻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방법론적인 문제. 근데 이것이 단순한 방법론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방법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가치와 의미다. what과 why만 잘 해결되면, 여기에 당위성만 있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거더라고요. 왜 이게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전에는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way가 여러분 how의 의미도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 같은 뜻이에요.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뜻만 고집하면 되느냐? 그게 가능한가요? 어떤 분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강태공이 낚시터에서 낚시를 몇 년 했죠? 더 찾아보고 있어. 30년. 30년. 세월을 낚는다고 그러죠, 세월을. 자, 30년 동안 기다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택한 방식은 뭐죠, 여러분? 무작정 기다림? 자,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중국인이 쓴 이 태백에 대한 제가 글을 봤는데요. 이게 자기를 알리는, 그 시대에는 자기를 알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이 낚시꾼들의 네트워크가 굉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이 이 낚시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어부들은 뭐예요? 그물로 고기를 잡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고위 관료라든지 엘리트 계층은 낚싯대를 들이우잖아요. 물고기를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요, 지식계층, 엘리트 계층들의 취미생활이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도 골프를 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전략이 강태공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30년 걸린 거예요. 30년. 재산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무작정 기다리면 때가 올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정작 중국 사람들은 30년 동안 낚시터에서 낚시하면 세월을 낚았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잖아요. 지금도 낚시꾼들 낚시터에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낚시꾼들의 이 교류하고 이 네트워크는요, 상당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때는 더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로 치면 골프 취미 활동하고 있는 지식계층, 권력계층의 하나의 대표적인 취미 활동이었다는 거예요. 취미 활동을 3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자기를 알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의 갖고 있는 어떤 철학이나 가치나 정견을 발표하고 국가에 대한 어떤 그런 토론을 하고 한 그런 과정을 30년 동안 해가지고 그가 결국은 재상의 자리까지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세워라, 흘러라, 나는 기다린다, 이래가지고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배웠는데 정작 중국의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전혀 아니라는 얘기예요. 참 다르죠, 여러분. 다르죠. 네. 그리고 제갈공명을 얻는데 유비가 어떻게 했죠, 여러분? 삼고초려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삼고초려에 대해 그건 뭐냐 하고 질문을 누가 하니까 그 중국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당신이 제갈공명 정도의 레벨이 되면 그게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갈공명. 제갈공명 스스로 입신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처에 묻혀 있었죠. 그런데 당대 영웅 호걸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를 제상으로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다 거절했어요. 네. 근데 삼고초려한 유비에게 갔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유비에게 간 것도 가장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냐? 유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삼국의 그 삼국지의 주인공 가운데 가장 뭐예요? 무능했다. 그러니까 뭐냐? 제갈량은 뭐예요? 그렇죠. 자기의 뜻을 100% 발휘할 수 있는 주군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차원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냥 세월만 지나가면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오겠지, 좋은 날이 이런 거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독교로 넘어와서 기독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기독교에서 인내하라, 기다려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때가 되면 뭐예요?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 때가 어떤 때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서의 그 때가 아니라고 그랬죠. 크로노스가 아니라고 그랬죠. 크로노스는 뭐예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지금도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지금. 근데 때가 참에 아버지께서 성경에 나온 그 때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카이로스라고 했어요.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모래시계를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시간은요, 채우지 않으면 그 때가 안 와요. 때를 채워야 돼요. 네. 노력을 채워야 되고, 수고를 채워야 되고, 기도를 채워야 되고, 믿음을 채워야 되고, 희생을 채워야 되고, 그죠? 어떤 대가에 의해서 채워지는 때예요, 이거는. 그냥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때에 대한 이해, 그 시간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니에요. 때가 찼다고 그러잖아. 때가 찼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뜻만 좋으면, 네. 목적만 좋으면, 정당성만 확보되면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해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응?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홍해가. 뭐 그런 얘기를 어떤 분은 하세요. 응?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응.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갈라진 그 사건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 여러 가지 정황들을 면밀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게 그냥 일어난 것인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적도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때가 차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뭐예요? 하우의 문제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리스도인들도 돈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벌어야 되죠, 여러분. 응? 근데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은 다르지만 아무튼 돈이라는 도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러면 돈을 버는 방식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삶인데 저는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방식. 어떻게 살 것이냐. 이 하우의 문제라는 거죠. 하우의 문제. 네. 믿습니다. 뭐 믿습니다를 연발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삶의 방식이 믿음의 방식이냐.
하나님께 속한 방식이냐, 성경의 가치에 부합하냐, 이게 믿음이란, 이게 진짜 믿음이지 성경책 끼고 뭐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 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저 열심히 종교생활 할 테니까 저와 제 자식들에게 복 주세요. 이거는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그렇죠? 다른 종교들도 다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삶의 방식이에요. 어떻게 사느냐.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죠? 좁은 문. 또는 좁은 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여러분, 이 게이트라는 게 뭐냐면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공항 가면 몇 번 게이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게이트가 여러분 재밌어요. 1번 게이트, 2번 게이트, 3번 게이트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여러분 1번 게이트를 들어갔을 때 가는 목적지가 완전히 다르고요. 그렇죠? 2번 게이트 들어갔을 때 목적지가 완전히 달라요. 이 게이트 헷갈리면 안 됩니다. 가끔 비행기 연착되고 뭐 이러면은 게이트가 바뀌었다고 방송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죠? 영어를 잘 모르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니터 이걸 제대로 보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왜 안 되고 왜 엉뚱한 게이트로 갑자기 바뀌었냐고 비행기 떠난 다음에 항의를 하는 그런 그 국적을 가진 관광객이 한국 사람 제일 많답니다. 네, 한국 사람이. 네. 목적이 다르면 뭐예요? 게이트도 다른 거예요. 게이트는 여러분 단순히 관문의 의미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다르고 그 목적에 이르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게 게이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게이트와 웨이와 하우는 같은 문제예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좁은 문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좀 더 쉬운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 축복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축복하시자마자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명하신 게 뭐예요? 본토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도 아니고 지시할 땅이에요. 떠나야 어딘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좁은 문을 치자면 그만큼 좁은 문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좁은 문이라는 것이 뭘까? 이건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방식,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느냐, 이 하우의 문제에 대한 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하우의 문제에 대한 답이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길로 가면 망한다고 생각해요. 고생한다고 생각해요. 많은 걸 잃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비참해질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항상 사람 많은 곳을 가야 된다. 우리 집사람은요, 식당을 고를 때 있지 않습니까? 네. 딱 가잖아요?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식당 앞에 차가 몇 대 있느냐, 사람들이 줄을 섰느냐 안 섰느냐. 네. 분명히 조금 전에는 한식을 먹기로 했는데 한식집을 찾는데 갑자기 저쪽 멕시코 요리집이 그냥 줄이 막 사람 서 있어요. 그러면 한식은 포기. 멕시코. 왜? 사람 많은 곳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 말 맞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가보면요, 맛있어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저도 객지를 갔을 때, 처음 어떤 지역을 갔을 때 음식점을 고를 때는 항상 사람이 많은가 아닌가 찾게 돼요. 근데 대부분 다 우리가 사는 방식이 그래요, 여러분. 단순화시키면 그렇지 않아요? 돈 버는 방법도, 야, 이 상품이 괜찮대, 야, 이 부동산이 괜찮대, 이 주식이 괜찮대, 이 예금이 괜찮대.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몰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런 선택의 문제가 항상 우리가 식당을 선택하는 문제와 비슷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사람 많은 곳만 찾아다니면 되잖아요. 그런데
달라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의 문제는 식당을 고르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뭐 어느 아파트가 뭐 사람들이 뭐 청약률이 높고 뭐 엄청나게 몰렸다, 가보세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사보세요. 돈을 벌어요? 같이 망하는 거죠. 같이 망하는 게 많아요. 그 선택이 좋았을 때는 좋은데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예를 들었잖아요. 자전거를 타러 갔는데, 그죠? 뭣도 모르고 그 영종대교를 갔다가 자전거로. 그게 뭐냐, 블로그에 나와 있거든요. 누군가가 그 길로 자기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가지도 않은 길 갔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런 거짓도 있어요. 참 복잡해요, 여러분. 자, 그 좁은 문으로 가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좁은 문. 저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조금씩 더 깊이 이제 알게 됩니다. 그 성경 그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말씀을. 자, 여기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우리 삶의 방식에 대한 문제라고 그랬죠. 저는 이거를 21세기에 우리의 언어로 번역을 하면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과 넓은 길에는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너를 위한 기회가 남아있지 않다. 네 자리가 없다. 만차예요, 만차. 너에게 살 수 있는 길은, 너에게 기회가 줄 수 있는 길은 좁은 문이다. 왜냐하면 그 길은 힘들고 미개척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않는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가 됩니까? 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지난 10년 동안 경험했거든요.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했어요. 네. 대한민국에서 커피 사업을 최초로 한 목사, 그죠? 그리고 커피 사업에 있어서 기존의 커피 업체들이 하던 방식과는 정반대의 길로 갔고, 가다 보니까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저밖에 없고, 없으니까 뭐예요? 저는 항상 누군가와 경쟁하는 그런 문제로 고민하기보다는요, 아무도 가지 않은 길 가다 보니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한 적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걸 해결하니까 그게 나에게 사는 길이 되더라고요.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명령을 하시기 전에 뭘 약속했죠? 아브라함이 모든 걸 다 갖췄는데 한 가지를 못 갖췄다 그랬죠. 자식이 없어, 자식이.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아우, 저 자식들, 저 지겨운 자식들. 둘 넣기도 힘든데, 셋, 넷, 어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죠? 그렇죠, 여러분? 자식이 축복인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식은 큰, 의무와 책임입니다. 자기는 힘들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자식일까? 늙음하게 자식도 없이 적적하게 사는, 너 외롭지? 내가 너 자식을 하나 줄 테니까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시족사회라고 그랬죠. 고대사회. 자식이 없다는 건 뭐예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모든 걸 다 갖췄어요. 하지만 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주겠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미래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희망이죠. 그죠? 새로운 희망이에요. 그런데 그걸 얻으려고? 그래. 내가 너에게 그걸 약속하는데 네가 그걸 얻으려면 너 이곳을 떠나야 돼.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것, 네가 현재 살고 있는 것, 너에게 익숙해져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결별해야 돼. 그리고 너는 전혀 새로운 땅으로 가야 돼.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그곳에서 너는 다시 시작해야 돼. 뭐예요, 여러분? 좁은 길로 가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네가 새로운 희망을 꿈꿔? 네가 미래를 희망해? 내일을 소망해? 그렇다면 너는 떠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무조건 떠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 그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익숙한 것들로부터의 결별입니다. 책 이름이기도 하죠. 그 책 저자가 강연하는 걸 들었는데 성경에서 따왔다가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요즘 그 양반 뭐 하는지는 모르겠네. 한동안, 네? 돌아가셨어요? 오, 나 처음 알았네. 그래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네. 제가 그분 2010년도인가요? 그 강연 때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익숙한 것들로부터 결별해. 그게 죽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면 인류가 선택해온 가장 오래된 생존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리고 성경 말씀에도 맞아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 이 무슨 말이냐면 흩어지라는 거예요. 개척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인류가 취해온 가장 오래된 생존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농경 문화잖아요, 여러분. 농경 문화. 농경 문화는 뭐예요? 정주 문화라고 하잖아요. 한 곳에 그냥 몇 대가 사는 거예요. 땅을 기반으로 사니까, 농사를 기반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변화를 싫어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본래 농경 문화, 우리는 농사 졌던 농사꾼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그렇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 기마족이에요, 우리는 원래. 네? 우린 유목민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래 우리가 어디에요? 중앙아시아 쪽, 그리고 이 만주 쪽에서 누비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피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세계적인 부흥을 일으킨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교회. 교회는 교회사 유례가 없는 부흥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건 도시화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도시화의 결과물. 무슨 얘기냐? 농촌에서 오래 살던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도시로 올라온 거예요. 도시화,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중고 집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선택한 중고 집단이 뭐냐? 교회였다는 거예요. 저런 산속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게 된 것은 바로 도시화의 결과물이다라고 이미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아무튼 교회. 두 번째 뭐죠, 여러분? 뭐예요? 예? 자동차. 여러분, 우리나라 자동차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구 대비로 따지면 세계 1위예요, 우리가. 생산 대수를 따지고, 우리가 몰고 다니는 걸 따지면.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옛날부터 타는 거 좋아했어요, 타는 거. 그렇죠? 예? 타는 거 좋아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전거. 예. 우리나라 이 자전거 보급대율이 얼마나 높은 줄 아세요, 여러분? 세계 1, 2위를 다툰다고 합니다. 자전거 선진국들이 놀랜대요. 게다가 우리는 한번 뭘 하면 어떻습니까? 장비 다 갖춰져야 되잖아요. 완전히 전문 라이더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쫄쫄이들 있고 그냥, 예? 아저씨들 올챙이 배 하고 막 그냥 쫄쫄이 타고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거 안 갖추면 자전거 타는 것도 아니야. 세계 유례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게 기마민족에 타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농경 문화 속에서 살았지만 사실은 우리의 DNA 저 밑바닥에는요 그게 있는 거예요. 또 있어요. 대표적인 뭐죠? 휴대폰, IT. 지금도 뭐 지금 많이 밀렸다고 하지만 그래도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브랜드 좋아해요. 막 그것도 뭐 같은 명품이어도 가격이 달라요. 어떤 거는 브랜드 로고가 크게 박혀 있는 게 있는가 하면, 그죠? 어떤 거는 한참 찾아야 이 로고가 어디 박혀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해외 시장에서는요, 이 두 제품이 거의 같은 가격이에요. 구분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는요, 이게 들어오잖아요? 가격이 이쪽이 더 높아요. 왜? 여기는 로고가 크게 박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브랜드를 좋아할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옛날 기마민족들이 말입니다. 예? 기마민족들이 깃발을 달고 몸에다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디 부족의 소속인지, 예? 전쟁 나가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뒤엉켜 싸우기 때문에 피하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 식별을 하기 위해서 큰 문장들을, 예? 막 등에다가, 가슴에다가, 막 말 안장에다가, 예? 여러분 천마총에 보면은요, 그 말 안장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예? 거기 보면요, 이상한 표식이 있어요. 그 표식이 역사학자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표식이냐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결과가 나왔잖아요. 뭐예요, 여러분? 그게 그 당시 신라에서 가장 유명하고 이 고급,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게 굿즈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 말 한 장이. 그 정도는 타고 다녀야 이제 좀 행세한다 하는 것 같아요. 그 문장의 의미가 뭔지를 해결이 안 된 거야.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냐, 주술적인 의미가 있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당시에 신라의 그 경주에 아주 유명한 그 장인이 수제품 만든 그 문장이 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브랜드 좋아하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거 좋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리 있죠? 일리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기마족들이 말입니다. 이 유목민들이 땅이 넓어야 되거든요. 그죠? 땅이 넓어야 돼요. 물론 농경 문화에서 땅이 넓어야 되지만 기마족들은 주로 어때요? 수렵에 의존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땅이 넓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넓은 거 큰 게 집 잘하잖아요. 너 몇 평 살아? 너 차 중형차 뭐라, 뭐 세단 뭐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은 이렇게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하고 거기에 그 문화 속에 계속 있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한류가 왜 한류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류는 독특한 우리 한국의 코리안 스타일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외국에서 볼 때는요, 짬뽕이에요. 동서양의 문화가 짬뽕돼 있고, 특히 이 아시아의 중국과 일본과, 그죠? 그런 문화가 오묘하게 결합이 돼가지고 아주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한류예요, 한류. 왜? 우린 빨라요, 이런 부분에서. 우린 고정되어 있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되게. 그런데 우리가 조선, 유교 전통, 그리고 농경 문화, 오랫동안 우리가 또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굉장히 한편으로는 또 이율배반적인 또 그런 보수성이 있어요. 그런 폐쇄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익숙한 것들에 안주하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거를 잘 버릴 수 있는,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 저는 저희 윤 씨가 원래 우리는 만주에 살고 있던 시족이었어요, 시족. 윤 씨가. 네, 성도 없었어요. 네, 아마 들린 바에 의하면 아마 거란족이나 여진족 쪽이 아니었을까. 근데 여러분, 거란족, 여진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중앙아시아에서 넘어온 사람들. 돌골, 말갈, 뭐, 아시죠, 여러분? 돌골이 뭐예요? 돌골이 투르크를 갖다가, 터키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 그 후회예요, 제가. 근데 제가 왜 마음에 드냐면, 그게 왜, 우리 조상들의 얘기를 제가 즐겨 듣냐면, 제가 성이 파평윤 씨거든요. 파평윤 씨. 근데 이 파평이라는 게 저희 본이에요, 본. 근데 파평이 지금 파주란 말이에요, 파주.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국진정책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 만주 쪽에 살고 있었던, 예? 만주 쪽에 살고 있었던 많은 부족들이 어떻게 돼요? 병합이 되잖아요. 병합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고려 황제가 성을 하사하잖아요. 성을 하사하는데 윤씨, 그러니까 성이 없으니까 윤씨라는 성을 하사하는데, 윤이라는 게 원래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나요? 이게 윤씨잖아요. 여러분, 그죠? 성.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주머니로 지팡이를 짚고 있는 편. 비슷합니까, 여러분? 네? 근데 지팡이가 일자 지팡이가 아니라 칼 지팡이. 이렇게. 이게 그거예요. 그리고 손을 쥐고 있는. 이게 뭐냐면 족장이라는 얘기예요, 족장. 네. 그래가지고 윤씨 성을 하사하고 그 땅에서 살게 하지 않고 어디로 옮겼냐면 이 파주 땅을 하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과 동족들은 거기서 살고 있지만 족장하고 족장의 가족들은 어디에요? 파주에 내려와 살았어요. 그게 이제 정책이죠. 통제하기 위한. 근데 그 당시 옛날에 그 파주의 이름이 파평이었던 거예요. 파평. 이해되세요, 여러분? 파평. 네, 파평. 근데 이 장군의 아버지가 고향을 그렇게 그리워했대요. 고향에서 먹던 음식. 특히 이 사람이 뭘 좋아했냐면 잉어를 좋아했대요. 잉어를.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 파주에 가면요, 용연이라고 있어요. 용연. 그게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그거를 물론 저수지 용도로 했겠지만 그걸 저수지를 파서 농업용수로도 쓰면서 거기에 뭘 키웠어요? 잉어를 키워서. 네. 만주에 살 때 해먹었던 요리를 먹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전설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좋아하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만주벌판을 활보하고 다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이 한반도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산 사람 없어요. 다 우린 중국에서 넘어오고 저기 오선화 사무도 마찬가지예요. 오시가 오나라 오시잖아요. 오나라가 여러분 뭐로 유명한 나라인 줄 아세요? 옹기로 유명한 나라예요. 그래서 오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죠? 한자가. 그쵸? 이렇게 돼 있고, 오정주자매도 마찬가지지.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어떤 모습인지 알아요? 사람이 옹기를 메고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오나라 오시. 네. 오나라가 어디죠, 여러분? 네? 위초고 할 때 그 오나라예요. 응? 그럼요. 그 오나라예요, 그 오나라. 삼국시대의 그 오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원래 살던 사람도 별로 없어요. 김씨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이씨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여러분 이미 고대 사회에 우리는 뭐예요? 국적을 불만. 그 당시에 국적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살 길을 찾아서요, 마음껏 이주하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권이 있습니까? 비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죠? 얘들아, 우리 가자. 여기는 더 이상 우리가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새로운 개척지를 향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이동이 빈번했던, 고대 사회일수록 더 빈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말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몽골리안이에요. 그죠?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갔었을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아무튼 걸어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때 비행기를 타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동이 빈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동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그랬더라면, 우리 조상들이 그랬더라면
오시들은 계속 오나라에 살고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 아마 만주벌판에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겠죠? 말은 아니겠고, 그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그래왔고 우리의 피 속에는, 우리의 DNA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무슨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는 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정신이 뭐죠? 뭐죠, 여러분? 노마드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노마드. 노마드가 뭐예요, 여러분?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이에요. 노마드 정신. 네. 우리는 이제 뭐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은 뭐예요? 노마드예요. 노마드라는 게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그러면서 주거지를 떠나서 저쪽 사막 가서, 아니면 광야에 가서 우리가 소떼를 몰고 양떼를 몰고 살아야 될 말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요? 미개척지예요. 남들이 가지 않은 곳이에요. 좁은 곳이에요. 사람들이 없는 곳이에요. 하지 않는 것. 여러분 보세요. 세계적인 부자들 보세요.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예? 테슬라, 예? 애플, 그렇죠? 전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남들이 하지 않은 것을 한 거예요. 그렇죠?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세계사에서 보면요, 세계사에서 보면 이게 있어요. 여러분 대제국을 형성한 그 두 나라가 있습니다. 대항해 시대 때 어떤 나라죠? 영국하고 스페인이죠. 경쟁적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스페인은 사실은 영국보다 더 넓은 제국을, 식민지를 정복을 했는데 스페인은 실패했어요. 그렇죠? 스페인은 망했어요. 근데 영국은 왜 안 망했을까요? 영국은 왜 아직도 영국령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대항해 시대 때에 개척했던 식민지를 아직도 갖고 있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지금도 갖고 있는 줄 아세요? 네? 뭐 단물 다 빨아먹고 이제 독립시킨 나라들도 많이 있지만, 근데 그 학자들의 그 연구 보고서가 있어요. 왜 연구 보고서가 재밌어요. 주제가 스페인은 안 되고 영국은 됐는가, 이런 얘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스페인의 문제는요, 스페인을 그대로 옮겨 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식민지 스페인을 옮겨 놓으려고 했어요. 영국은 어떻게 했느냐? 행정제도나 그런 부분들을 관리 통제를 하기 위한 부분 최소화하고 오히려 그거를 영국으로 가져갔어요. 식민지의 문화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 가면은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살아요. 그렇죠? 간디도 영국에서 공부했죠? 그렇죠, 여러분? 스페인에 가보세요. 남미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지만, 굉장히 작은 차이지만 결정적인 차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멕시코를 갔는데, 멕시코에 그 산크리스토발이라는 데가 있어요. 치아파스 아주 구석에. 아주 오지고요. 그 도시 자체가 해발 1500m인가 있어요. 그 오지에 서양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와요. 도대체 왜 올까, 이 관광도. 그리고 이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에요. 도시 전체가. 도대체 왜 그럴까 알아봤더니 그거예요. 뭐냐면 그게 16세기 17세기 스페인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도시 전체가 스페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에서는 더 이상 그런 게 없어. 유럽에서는 더 이상 그런 동네가 없어. 그러니까 16세기 17세기 스페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문화를 갖고 어떤 주거 환경을 갖고 있는지를 보려면 멕시코로 오면 돼요. 산크리스토발로. 왜? 거기에 그대로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스페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영국은 뭐예요? 식민지의 것을 가지고 영국으로 갔어요.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문화를 가지고 가고, 자원을 가지고 가고, 기술을 가지고 가고.
그래서 그걸 융합시켰어요. 그래서 대항해 시대 때 대박이 난 두 나라가 있었는데 영국과 스페인인데, 스페인은 지금 걸핏하면 금융위기고 경제위기에 허덕허덕거리고 있지만, 영국은 지금도 뭐예요? 식민지 시대 때, 그 제국주의 시대, 대항해 시대 때 벌어놓았던 부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옳다고 정당성을 제가 부여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은 원래 누가 세운 나라입니까? 영국을 누가 세웠어요? 뭐 앵글로색스종, 뭐 노르망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지네들끼리 무슨가 하고 하지만, 한마디로 다 뭐예요? 다 뭐 하던 사람들이요? 해적들이에요. 바이킹이에요, 바이킹. 여러분 아시죠? 바이킹이란 말이에요, 바이킹. 해적들이었어요. 북유럽의 해적들이 남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적 집단이. 해적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해적은 뭐예요? 정착하지 않아요. 정착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해적이라고 하잖아요. 바이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이킹. 기록에 의하면요, 바이킹이 인도에 와서 해적질을 하고 갔다는 기록이 남아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네? 해적질을 하려고 해도 스케일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요? 네? 그 외구들처럼 그냥 가까운 나라 그냥 가가지고 그냥 5톤이나 공격해가지고 뭐 이렇게 양식 뺏어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해외 원정을 다니잖아요. 대서양 그 뭐 뭡니까 그죠? 아프리카를 이렇게 돌아서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킹들은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예전 수천 년 전부터 알고 있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카나다도 바이킹이 거기에 임시 정착했었다는 기록들도 있고. 왜요? 개척 정신이에요, 여러분. 노마드 정신이에요. 근데 성경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것마저 하고 자꾸 이렇게 움츠리는데 뭔가 새로운 시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 볼 수 있어요. 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요. 돈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값진 게 있어요. 여러분, 경험을 얻을 수 있어요. 이 경험은요, 제가 말하는 이 경험은 책으로 뭐 이런 간접 경험을 얘기하는 게,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저희 딸을 하드 트레이닝을 시킨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어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매장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요. 공장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요. 예? 거래처를 직접 부딪혀가지고 싸워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요. 예. 직접 기획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고요.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하고 눈물을 찔찔 짜더라고요. 난 학교 와서 공부할 건데. 하지만 저는 알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사회에 나와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날 이끌었던 멘토가 없었어요. 엄청난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야 했어요. 부모님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딸한테 제가 막 강제로 막 그런 걸 하드 트레이닝을 한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아빠를 좀 미워하지만 먼 훗날 아빠를 고마워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 미워한다고, 경아? 자,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없는 곳이 어딘가를 찾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없는 곳이 어딘가. 제가요, 대한민국이 카페로 다 가득 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발을 꽂을 곳도 없어요. 교회도 그냥 다 찼어요. 어디 가지? 어디가 좋을까? 딱 보니까 군대가 비어있어요. 텅텅 비어있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텅텅 비어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지? 자, 사람들이 안 가는 데는, 사람들이 많은 데는 이유가 있지만 사람이 안 가는 데도 이유가 있죠. 그러면 왜 못 들어갔을까? 그 이유를 찾아본 거죠. 그랬더니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틈을 벌리고 집어넣었어요. 하나를 집어넣으니까요, 여러분 2개 집어넣기 쉽고요, 3개 집어넣고요, 4개 집어넣고 5개 집어넣으니까 길이 생겨버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군대에 카페 생긴 모든 건 다 저한테 연락이 와요. 국방부에서도 연락이 오고, 육본에서도 연락이 오고, 해군에서도 연락이 오고, 일반 기업체들도 연락이 오고.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네. 다 전부 사람들은 커피를 국제 옥션에 참여해가지고 사가지고 오더라고요. 근데 국제 옥션이면은 이게 유통 단계가 한 4단계, 5단계를 거쳐가지고 이미 이만큼 높은 건데, 그러면 딴 데, 어디, 다른 데 없나? 그러니까, 현지 농민조합에서 직접 들여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직접 들여오기는 캐파가 너무 적어. 그럼 어떻게 들여올 수 있지? 자, NGO한테 갔어요. 자, 여기 있잖아. 농민조합이 있는데, 공정무역 커피를 니네가 좀 들어와. 그럼 우리가 좀 쓸게. 그리고 또 커피 수입하는 회사한테 가서, 당신들이 이거 쓰면, 이거 하면 한꺼번에 안 해. 1년에 내가 당신들 커피 몇 톤을 써줄게. 수입해와. 대신 내가 비용은 좀 비싸게 쳐줄게. 그래도 국제 옥션에서 들여오는 것보다 몇 단계가 줄어든 가격이에요. 남들이 안 하는 방식, 사람들이 없는 거, 그렇게 한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간 거예요. 익숙한 것들로부터 결별한 거예요. 그렇게 해보니까 이래서 이거구나. 지금도 저는 어떻게 해요? 이 불경기에 저는 어디를 뚫어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거, 전혀 상상도 못하는 거, 그런 걸 뚫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제가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근데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길이 없을 것 같죠? 안 가봐서 그래요. 여러분, 산에 가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것도 의미가 있죠. 하지만 어떨 때는요, 길이 없는 곳을 가는 것도 묘미가 있습니다. 저는 그 지리산하고 설악산에 제가 그 윤스 로드라고 이름 붙인 코스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이 코스는. 제가 개발한 코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리산이나 설악산을 갔을 때는 그 코스를 갑니다. 그 코스를 가면 사람들이 거의 다닌 흔적이 없어요. 지금도. 하지만 저는 그 길을 제 길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안 가본 지가 몇 년 돼서 이제 한번 또 가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 지리산에 보면은 공룡능선이라고 있어요. 유명합니다. 공룡능선. 아십니까, 여러분?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길인데요. 거기서 용화장성으로 빠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용화장성은 출입구가 통제되어 있습니다. 하도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요. 바위를 타야 되는데 바위를 끌어안고 사람이 낭떠러지 떨어지고 막 이런 사고가 많이 생기니까 통제를 했는데, 거기에 제가 윤수 코스를 하나 만들어요. 거기에 가면 저만 다닙니다. 길이 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길을 다닐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 자신에게 스스로 다집니다. 이미 놓여져 있는 길, 그 길을 걷는 것도 의미 있겠지만,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나의 길을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런 결심이 다시 한번 나에게 좀 리마인드 되고 다져져야 할 때 저는 갑니다. 가서 그 길을 또 걷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선택한 곳은 넓은 길입니까? 아니면 좁은 길입니까? 여러분, 넓은 길에서는요,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자생존입니다. 실력으로 안 되면은 백이라도 있어야 되고요, 인맥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얼마나 여러분 버티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은 그 길이 가장 험한 길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그 길은 결국 뭐예요?
저는 그 공멸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멸의 길. 그 길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없어요. 언젠가는 멈춰서 해야 돼요. 누가 더 오래까지 갈 수 있느냐 그거죠. 지금 제 친구들 중에서 그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서 명문대 나오고 그래서 대기업 들어갔다고 굉장히 그 20대 후반 때 친구들 모임 가면 밥값 내고 술값 내고 하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친구들한테 잘 얻어먹었죠. 뭐 삼성, LG 뭐.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냐 이렇게 보니까 이 친구들 다 지금 다 명퇴했더라고요. 다. 네. 그래서 한 사람은 도서관, 독서실하고 있고 한 사람은 뭐 편의점 한 2개 운영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던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냥 그 당시에는 별 볼 일 없는 직장에 친구들. 이 친구들은요 계속 직장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신기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물어봤어요, 친구들한테. 그랬더니 한번 나 살라고 나는 희소가치 있는 쪽만 선택을 했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좁은 문을 자기 나름대로 선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는 그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한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늦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요, 우리가 좀 더 과감해질 필요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때는요, 그러한 도전, 희생, 땀, 눈물, 그러한 것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싫어해요. 손해라고 생각해요. 그걸 피해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때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좁은 문을 향하는, 그리고 본토 진짜 아비집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흘리는 땀과 눈물과 희생과 노력은요, 여러분의 때를 채우는 그러한 밑거름이 될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생각하면서